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깊어가는 단풍철, 그중에서도 단풍이 어우러진 가을 금강산은 풍악산이라고 불렸는데요. 그런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올해로 11년째가 되는 가운데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금강산 관광 재개 범도민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도민들의 움직임, 오늘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금강산 관광 재개 범도민 운동본부 최윤 상임대표의장님, 그리고 강릉 원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김영식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교수님.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벌써 11년째가 됐습니다. 처음 그렇죠. 1998년에 시작이 됐는데 금강산 관광의 역사 짚어주실까요? 일단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1998년도, 그러니까 이제 DJ 정부 들어가지고 처음 이제 금강산 관광, 그러니까 육로 관광이 이제 처음 시작된 거죠. 네. 그 이후에 2000년에 이제 가게 되면 현대 아산에서 이제 배를 띄워가지고 유람선을 띄워서 금강산 장전항에다 놓고, 그리고 이제 배로 이제 관광도 하게 됩니다. 네. 2002년이 가게 되면 이제 1박 2일 육로로 해가지고 버스로 해가지고 대단히 관광객들이 뭐 하루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올 수 있는 네. 이런 관광들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뭐 전반기 2008년도까지 상당히 활성화되었던 이런 이제 관광 시스템이었고요.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동해안의 설악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고성 지역의 송지호, 그다음에 뭐 김일성 별장 이런 곳들도 상당히 경기가 좋았었습니다. 뭐 안타깝게도 이제 2008년도에 뭐 박모 씨 사건 때문에 이제 중단되면서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네, 교수님께서 금강산 관광 역사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방금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8년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때 이제 7월 11일인데 그 북한군 초병이 우리 50대 여성 관광객에 대해서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그거는 이제 우리 관광객이 이 해안가에서 어디로 무단 침입했다 그래가지고선 일어난 사건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우발적인 사건인데 네. 고의적인 사건은 아니었어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남북 관계가 상당히 좀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풀기보다는 서로 이 책임 전가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11년간의 어떤 공백을 갖고 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네, 금강산 관광이 진행되는 10년 동안 많은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금강산을 또 방문을 했고 그로 인한 그렇죠. 경제적 효과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예. 좀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뭐 그 내용들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다라고 액수로 딱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다음에 나타나는 경제적 손실이라는 것이 약 한 3천억에서 4천억에 이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강산 관광이 진행되는 동안에 많은 이제 외지인들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근데 중단된 다음에 이제 한 3, 4천억 정도 이제 적자가 발생한 것이니까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정도 많은 경제 효과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것이 지금 이제 남북 관계는 별개로 하더라도 네. 고성 주민이나 아니면 이제 속초라든가 영동 지역, 영동 북부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고성군은 예. 사실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인구가 많이 줄고 네. 또 그리고 이제 사업들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떠나신 분들이 많죠. 네, 경제적 손실, 인구 감소 등 좀 피해가 막대할 것 같은데 어느 엄청나게 정도인지 크죠.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인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 정도 감소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떠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또 남북 관계가 또 좋아지면서 지금 이제 DMZ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통일 전망대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찾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해선 철도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은 어쨌든 뭐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눈에 띄게 느는 것 같지는 않고요. 팩트적으로는 투자는 좀 많이 그렇죠. 피해가 크다. 그렇죠. 그리고 투자는 이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을 테니까요.
네, 교수님께서 피해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뭐 남북의 이제 화해 무드가 좀 조성이 되기도 하고 좀 정상회담에서 금강산 재개에 좀 합의를 하면서 좀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회장님 말씀해 주시죠. 9.19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제 그 금강산 관광하고 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사안들은 이 우리 정부에서 이 결정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유엔 제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제 이 그런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질 거다라고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좋아지나 했더니 23일이었죠. 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정책을 좀 강도 높게 비난을 했습니다. 뭐 금강산 설치된 남측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 지으라고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예.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교수님. 일단 하나를 이제 그 금강산 관광에 대한 얘기보다 북한 전체 이제 관광에 대해서 좀 보면은요. 네. 사실 매년 30만 명 정도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북한을 방문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한국 사람들만, 남한 사람들만 북한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 이제 국민들은 다 북한을 방문하고 관광을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사실은 왜 우리가 우리 땅을 밟을 수 없는지 하는 것들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에 계속 이제 우리가 요구했던 게 남한도 이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북한의 관광을 좀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유엔 제재 사실 그거에 막혀서 못 가거든요. 근데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유엔 제재가 미국 제재가 걸려 있다 그러면 그들도 가면 안 돼요. 그잖아요. 그쵸, 상식적으로. 근데 네. 그들은 가거든요. 그리고 우리만 되지 않는다. 그죠. 우리만 안 된다. 이것도 웃긴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왜 다른 외국인들은 다 들어오는데 왜 니네는 안 오느냐라는 거예요. 왜 너네는 안 오느냐. 사실 그게 맞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특히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관광지 중에 가장 선호하는 데가 금강산 관광하고 백두산 관광이거든요. 근데 백두산 관광은 사실은 3분의 지금 1만 북한 쪽에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중국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두산 관광은 중국을 통해서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 하는 건데 문제는 금강산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그동안에 이제 2000년에 처음 이제 1988년도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 정부 혹은 이제 현대 아산이 거기다 이제 건물도 지어놓고 리조트도 지어놓고 뭐 콘도미니엄 있고 모든 시설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은 거예요. 사실 이제 그동안에 11년 동안 이제 중단되었는데 누차 최근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서 요구를 했거든요. 네네. 와라.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못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굳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없애겠다 그러면 사실 얘기 안 하고 그냥 없애치우면 돼요. 그잖아요. 네. 자기 땅에 있는 거고 뭐 특별하게 그걸 남겨둬야 될 이유가 없고 새로 건축하려고 그러면 허물고 새로 지면 돼요. 근데 그걸 굳이 이제 방송에다 이야기하고 떠들고 어필을 있는 하는 것은 거다. 네. 얘기하는 것은 야 니네도 빨리 서둘러라.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네, 뭐 금강산 재개 좀 준비하는 분들이나 도나 예. 지자체에 있어서는 사실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인 것 같은데 금강산 관광에서 남측을 배제하고 이렇게 네. 독자적으로 한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글쎄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이제 구분지어 국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충분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남한 국민들이 북한으로 갔을 때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시작하다 보면은 그거 해결하는데 몇 년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렵고요. 하지만 이제 자치단체 간에 어떤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북한에다가 무슨 소리 폭발이 방제 작업이니 아니면은 무슨 뭐 연어 방류사 이런 그 소위 인도주의적인 사업들을 많이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일정한 지역만 북한이 열어주고 또 남한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 뭐 관광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을 시켜서 강원도나 이렇게 좀 이름을 해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열어주면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정부가 너무 나서다 보면 정부끼리는 해결해야 될 게 많아요. 하지만 자치단체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
네, 뭐 금강산 관광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정부의 고민이 좀 깊어지는 시점인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뭐 금강산 관광재개 범도민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활동에 나섰는데 단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단체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네. 일단 남북 관계는 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발전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선 이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안 될 것 같다가 되고 네. 이런 상황이고 또 평창 올림픽 직전에는 거의 전쟁 직전의 상황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전쟁 위협 때문에 불참이 많이 이런 얘기하다가 맞습니다. 어떤 평화의 무드로 이렇게 지금 전환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제 이 경색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제 국민이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이 강원도로서는 분단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평화를 통해서 가장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금강산 관광 재개 운동을 통해 가지고 네. 이 고성 지역의 이 경기도 살려낼 뿐만 아니라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튀어내 가지고 이 앞으로 이제 그 남북 경협 시대에 이 강원도가 이제 한반도 평화 경제의 중심지가 되는 그러한 걸 펼치기 위한 운동이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강원도의 생존 운동입니다. 그래서 뭐 또 보수 진보 단체 관계없이 강원도의 대표적인 단체들이 다 참여했고요. 또 이 문제는 어떤 국제사회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운동본부에 처음부터 그 미국의 그 주요한 교민 단체들, 한인 단체들이 지금 참여했는 그런 조직입니다. 네, 지난 21일 금강산 관광재개 범도민 운동본부 발대식이 있었는데 예. 발대식과 함께 천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하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는 강원도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는 사실 이제 품도 많이 들고 많이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이트를 하나 개설했습니다. www.peaceagain.net인데 피스 어게인 점. 예, 그러니까 평화를 다시 네.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면은 막바로 이제 그 서명하고 또 다른 분들한테 공유할 수 있게 네. 그렇게 이 만들어서 이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이제 1,000만 명 이상을 받고 그 과정에서는 유명한 뭐 연예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 SNS에서 인증을 해갖고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게 국가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실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나선다는 것은 어쨌든 정부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 풀어야 될 실마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나서는 것은 여러 가지 가지는 장점들이 많이 있고요. 저도 상당히 그거는 바르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게 형식적으로 이제 끝나는 것들은 좀 무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결실이 있기를 바라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서독 동독이 이제 1989년도에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네네. 그들이 하루 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고요. 동베를린, 서베를린 사람들이 서로 왕래를 했어요. 친지나 관광도 좀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잦은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이지 이게 무슨 뭐 한순간에 이념 되는, 가지고 네. 하루 상에 무너진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서로 이제 교류가 있다 보면은 이것이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이제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커다란 그림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더 빨리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우리 역사에서 보면 이제 정부나 국가에서 못할 때는 그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제 의병 운동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네네. 저는 또 다른 형태의 저는 그 우리 도민 운동이 그 의병 운동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지 못하는 걸 국민들이 직접 나서 갖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 말고도 이외에 또 이제 시민들의 많은 운동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강산 관광이 이제 재개될 경우에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한 동북아 최대 관광 벨트 조성이 추진되고 또 사실 예전보다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이제 지금으로 보면 설악산 자체도 네. 사실은 그동안에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국민들이 다녀가고는 있지만은 사실 이제 많이 침체된 것들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해외로 많이 가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동해안 북부 지역의 관광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와야 이것이 같이 공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저희들은
바로 이제 북한의 금강산 관광을 보는 거죠. 그래서 금강산 관광하고 설악산 관광 이런 것들을 연계한다라고 하면은 관심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고요. 국민들도 또 다른 관심들을 가지고 이 지역에 이제 방문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이제 동해안 지역은 이산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사실 진작에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절단 날지도 몰랐죠. 그쵸.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이 도민 운동이 가지는 효과 이런 것들은 의외로 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막대한 기대 효과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북한의 예상치 못한 발표가 있었긴 했지만 북미 남북 관계 개선이 되면 사실 남북 협력으로 좀 금강산 재개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과거에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사실 이제 불미스러운 일도요. 이것도 돌이켜 보면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MB 정부 때에 이제 그 박모 씨 이제 이거 사건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건 북한이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관광객이잖아요. 이 총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네. 설령 그 위수 지역을 조금 벗어났다 그래서 그걸 다 총으로 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분명히 북한이 잘못한 거 맞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룰을 조금 어겼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거는 한국 국민이 가가지고 죽은 거니까요. 그건 네네. 당연한 거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고 남측에서 북측에 요구한 것이 뭐냐면 너네가 사과해라. 잘못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다시 재개하겠다. 그걸 요구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북한이 이제 안 하고 있다가 2013년도, 14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인도네시아 한 회의에서 남북한 이제 그 대표단들이 서로 만났어요. 그때 북한 대표단이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정식적으로 사과하겠다.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을 열어달라. 그때 한국 대표단들이 한국으로 돌아버렸어요. 답을 안 주고. 네. 그러면서 이것을 다시 재개할 수 있었는데 이게 지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제 생각엔 충분히 노력하면 뭐 북한 입장도 이것을 완전히 닫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좀 이런 이제 범도민운동본부 같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부가 좀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아마 곧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금강산 관광이 좀 재개가 돼서 예전처럼 자유롭게 금강산을 가볼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좀 왔으면 좋겠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 범도민 운동본부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어떤 것도 있을지 장님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21일 날 이제 발족식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1월 18일 날은 고성에서 이 전국의 이 한 500개 단체가 모여서 범국민 참여 이 평화 회의를 개최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금강산 관광하고 그 개성공단 재개 여기에 대한 그 입장들을 발표할 거고요. 그리고 그걸 이어서 11월 27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네. 이 전 국민 대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는 이제 전국의 이 모든 그 여기에 동의하는 조직들, 단체들 해갖고 한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네네. 금강산 관광하고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요구를 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달라고 요구할 거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정부나 미국 의회나 아니면 유엔 제재에 저희들이 서명의 결과를 가지고 12월 중순에는 방문해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이 호소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 동의를 받는 이런 노력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범도민운동은 이 어떤 남북 간의 경색된 거를 물꼬를 틔워주는 역할일 뿐만 아니라 강원도민들이 현재 강원도의 현안, 우리나라의 현안을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의 이 한반도의 평화 경제 시대에 좀 주역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금강산 관광 재개 범도민 운동본부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하루빨리 재개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강산 관광 재개 범도민 운동본부 최윤 상임대표 의장님, 강릉 원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김영식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